과학 경제들은 우리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이들이 자신의 이제 꿈을 계속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국가가 어떤 국민적 합의하에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TV 사람을 만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는요, 창의적인 사람은 경험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창의 인재가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그래서 창의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성환 이사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에 2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창의재단 아주 중요한 재단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창의재단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재단이고 또 이사장으로서 뭐 포부라든지 소감을 좀 밝혀주시죠. 네. 창의재단은 이제 과학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기본 미션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제 카오스하고 이 복잡계 과학이라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그 과학자로서도 이 세상과 사회와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이 창의재단의 이제 이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고민해오던 이런 문제, 이제 수학과 이제 과학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는 창의적 인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품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과제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었는데 이 창의재단의 그런 미션이 그런 부분을 사회 속의 족제가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보니까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네. 미국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가신 네. 거잖아요. 그 대학이 물리학에 대해서 어떤 무슨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겁니까? 뭐 제가 이제 도미 유학을 했던 이제 유펜은 네. 아주 좋은 이제 물리학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거기 대학에 제가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지도교수, 제가 이제 대학 때 지도교수님이 지금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두철 원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보여주신 그 하나의 그 기묘한 그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카오스의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아주 기묘한 그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런 새로운 어떤 이 프론티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유펜으로 갔었고 거기서 이제 이 아주 젊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연구하면서 이제 카오스로 박사학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있다 보면 워낙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내내 학교에서 A뿔만 받다가 미국으로 예. 유학을 갔더니 난생 받아보지도 못한 성적표를 받아봐서 정말 내가 바본가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 뭐 무너진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꼭들 하던데요. 예. 슬럼프도 있으셨어요? 사실 전혀 이제 다른 세상에 가서 뭐 언어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와 함께 사실은 이제 도미 유학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참 적은 어떤 돈으로 부족한 돈으로 사실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네.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래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끊임없이 그 연구하는 과정이 제 지도 교수는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 네. 막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자 이게 잘 맞아서 사실 밤을 새면서 그냥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뭔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런 희열, 그런 보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세월을 사실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좀 신뢰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좀 나름 잘 나갔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교하고 그다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이제 자업을 얻어서 연구 활동을 하시고 나름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귀국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사실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 뭐 코넬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네. 잊지 못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 1986년에 이제 포항공대가 이제 그 개교를 했는데 그랬군요. 그때 이제 초대 이제 총장님 이제 김옥일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저보고 제가 한번 갔을 때 네. 낙엽 같은 논문 그만 쓰고 오라고 그래서 깜짝 나라를 놀랐습니다. 위해서 쫓아가셨네요. 근데 결국 그러시면서 결국 이제 좀 더 이 인재를 키우고 국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그게 싫게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원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흔히 하는 직장 제한이 있고 네. 그랬지만은 그때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지방의 신생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모험에 대한 이제 도전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 한국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을 새로 들어가서 세 가지 기여한다는 그리고 또 마침 또 저희는 이제 부부가 또 함께 또 한국에 부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모님 얘기 다시 좀 해주시죠. 같은 대학에 계셨나요, 그럼? 그 얘기를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요. 네. 같은 포항공대 이제 이 수학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수학계에서는 뭐 널리 알려진 여성 수학자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뭐 제 저의 남편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자녀들이 궁금해요. 아빠는 물리학도고 엄마는 수학도면은 얼마나 이 어렵다는 수학과 물리학을 잘할까 좀 부럽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포항공대로 그때 돌아오셔가지고요. 네. 그 신생대학교고 한참 이제 과학과 이 공과대학을 뭐 육성시키자라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학교였잖아요. 네.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어떤 일들 하셨나요? 이게 학교에 참 도전적 스피릿이 넘치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많은 석학들이 이런 이제 좋은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드는 그 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이제 석학들과 또 이런 이제 이 지방의 신생대학에 도전하는 또 아주 독특한 학생들이 함께 이제 뭉쳐서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이 연구와 교육이 어우러진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20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5대 소장으로 취임하셨었잖아요. 그때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해서 난리였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떠셨어요? 거기서 소장에 취임하시면서요, 기분이? 뭐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쵸. 가족도 좀 축하를 해줬고요. 이 사실 개인적인 영광이긴 합니다. 이제 이 아태 이론물리센터 좀 발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물리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토론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론 물리학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좋은 연구소들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이제 유럽에도 있고 이제 아시아에도 그런 것을 하나 함께 만들어서 우리 함께 이제 이 물리학을 좀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이 이제 소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네. 일대 네. 소장님도 양전닝이라고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시고 제 2대 소장님께서는 이제 로버트 러플린이라고 스탠퍼드 대학에 계시는 또 노벨 수상자시고 네. 3, 4대 소장님은 또 막스 플랑크 독일의 자명한 기초과학 연구소에 또 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분이시고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이런 이 이론 물리학과 기초과학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네. 또 역량과 또 기여가 상당히 이렇게 크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좀 인지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물리학의 위상이 좀 높아진 뭐 그런 것에 제가 반사이 이걸 좀 본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님, 오늘은 이제 창의재단 이사장님 자격으로 모셨지만 네. 직책이 많군요. 보니까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아태물리학연합회 회장,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등등 굉장히 많은데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다가 잠만 자고 나오시나요? 사실 그 많은 직책을 맡게 된 것은 그 한 네.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서 또 인정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바쁘게 저도 지내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수학자로서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사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각자 하는 일에 서로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끔 이제 이 철을 갖다가 이렇게 기차역이나 어떤 이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지만. 웬일이야? 이렇게. 어디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뭐 살림을 하거나 뭐 보통 남편처럼 가끔 주말에 요리를 한다거나 꿈도 못 꾸시겠군요. 뭐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큰 행사를 치르셨잖아요. 네. 제18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라는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이 과학창의축전이라니 궁금해요.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이제 짧게 대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가. 네. 우리나라 아주 최대의 어떤 과학축전입니다. 이제 과학축전이 되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좀 전시라든지 단순한 홍보성 이렇게 행사로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과학축전은 그야말로 이 체험형 행사.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 과학적 어떤 이 창작물들을 이것이 실제 만들어보고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또 그런 분들을 갖다 최근에 첨단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3천 프린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아두이노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오픈 소스 어떤 그런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시연도 해보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과학창의 축전이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고 과학문화의 이제 뿌리 저변이 더욱더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축전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관람객들이 일반 대중들도 많았나요? 이 축전이 대중화에 좀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럼요. 이제 이 축제를 실제는 이제 우리 부스에서 체험 활동을 이렇게 시연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또 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있고 일반 대중들도 있는데 반응 좋았어요. 예.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것은 이것을 뭔가 뚝딱뚝딱 그리고 만들어보고 또 체험해보고 자녀들도 시연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학부모님은 그런 애들 데려왔는데 얘가 이 대축의 전시장에서 점심도 도시락으로 그냥 때워가면서 여기저기를 보러 다니는데 전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좀 잊고 있었던 이런 호기심이라고 할까 이런 상상력들을 이제 일깨워내는 또는 과학하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이제 이 좋은 장이 이런 축전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2014년 이제 과학창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주제가 창의 공간, 컨텐츠와 창의 문화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최근에는 공간이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창의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도 사실 좀 배우는 중이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공간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그냥 장소가 아니고 공간이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이라는 것도 보면 인과 인이 만나는 그 사이. 사이가 바로 공간인. 이게 사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공간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창의적으로 이제 꾸미게 되면은 그럼 그 창의적 공간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상상력을 크게 이제 우리가 펼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좀 더 우리가 협력을 우리가 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MIT의 이제 팬맵이라든지 또 일본의 펩카페 같은 것이 창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이 상상력을 지금 무한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계적 트렌드로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과학 창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오셨던 보시 대표는 그분은 이제 레고라는 이 일터를 완전히 이제 아이들의 놀이공간처럼 그 일터에 와서 즐겁게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창의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이런 식으로 네. 도서관도 차용공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학교도 차용공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쓴 이제 그 상상력을 이제 또 창의력을 이제 올리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한 상상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승환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창조경제 문화확산과 범국가적 창의성 배양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곳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게 될 과학기술을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됐는데요. 때문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달에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열립니다. 이런 국내 최대의 어떤 체험형 과학축제를 통해서 최신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고 소개시켜주면서 그 간극을 아마 줄여줄 수 있는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행사로서 개최됐던 창작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창작대전은 최근에 ICT와 관련된 최신의 어떤 그런 소재를 통해서 일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해봄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 또 제고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런 간극이라든가 그런 거리를 좀 좁히는 어떤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제고 및 과학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 마찰력이라는 얘를 그때 잘 이용을 해줘야 돼. 이날 수업은 줄타는 스파이더맨 실험을 통한 마찰력 탐구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자르지 마세요. 이처럼 생활과학교실은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험 탐구 중심의 수업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눈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실 여기다 붙여요? 아니, 고리에다만 거세요, 실은. 고리에다만 거세요, 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제대로 실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가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배수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마찰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줄타는 스파이더맨 실험을 통해 마찰력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흥미를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데요.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마지막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찰력이 어떤 경우? 마찰력이 큰 경우? 재밌었어요. 마찰력이 미끄러우면 좋은 점도 있고 아니면 세도 좋은 점이 있는 거 알았어요. 이게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사물에 대해서 관찰력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지적인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2015년에도 계속되는 생활과학교실. 학교 정규 수업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학교 정규 과학 시간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씩 1대1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조금 힘들다가 보니까 저희 생활과학교실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해보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매번 색다른 콘텐츠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 육성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재미있는 MOU를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영국하고 MOU인데요. 네. 최근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9월부터 만 5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컴퓨팅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팅 이제 교육을 이제 영국에서 주관하는 이제 기관이 BCS라는 네. 영국 컴퓨팅 협회라는 기관인데 네. 이제 이 기관과 저희 재단이 이제 이번에 이제 MOU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컴퓨팅 교육의 노하우를 좀 이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뭐 교사 연수라든지 네. 또는 공동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컴퓨팅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을 지금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팅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컴퓨터 하는 거 교육하는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이제 컴퓨터 이제 활용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제 이 미래 사회를 이제 살아갈 그 역량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논리라든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 점점 더 많이 쏟아지는 이 데이터와 지식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처리하느냐. 네. 이제 부분부터 이런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컴퓨팅 사고가 필요한. 네. 그래서 이런 컴퓨팅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창의적 인재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사장님 이제 영국 말씀하셨는데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얼에서 창조 산업에 약간 뭐 가장한 다음에 목을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 창조, 창의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컴퓨팅 이 교육은 이제 논리력이라든지 네. 그 창의적 사고라든지 그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교육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컴퓨팅 이 교육을 수학과 과학 교육과 다시 연계해서 이제 활용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하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교육, 뭐 창의인재 육성, 창조경제 이 모든 단어들의 형제처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단어가 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융합인재 양성, 융합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자로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이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이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지식의 양보다는 지금 이제 통합이 중요한 이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융합 인재 교육은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제 스템 교육이라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과학,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학, 수학. 이렇게 됐는데 이 사이에 융합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이 융합적 사고력을 이제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술가의 접목을 통해 가지고서 감성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이 과학과 이제 이 수학에 대해서 이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스팀 교육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지금 다양하게 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 지? 2011년에 처음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4년 차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요. 얼마 전에 스팀 성과 발표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초기에는 이제 스템을 어떤 개념을 설계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스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확대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금 이제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걸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제 융합적 사고를 함량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팀 교사 연구회라든지 또는 이제 이 스팀을 또 주도하는 리더 스쿨, 학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한 해의 성과를 다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 스팀의 성과 발표를 가졌는데 선생님들 그리고 그걸 이제 참여한 그 학생들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 과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실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네.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이 수학과학 교육에도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영국도 선진국에서는 정말 이제 이 수학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갖다가 사실은 절감하고 이제 지금 현재 차세대 이제 과학 표준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등 하여튼 수학과학 교육의 강화에 발붙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에 따른 어떤 교육 과정을 개편할 때 수학과학 교육을 갖다가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는 수학과 과학 교육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수학과 과학 교육 과정에 이 총론을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재단에 이제 수학과 과학 교육 과정을 강론을 이제 강론형 수학 교육, 과학 교육의 그 내용을 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과학계, 수학계,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계, 수학교육계, 현장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이를 다 아우르는 어떤 지금 연구진을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 수학과 과학교육 과정의 새로운 이제 틀에서는 좀 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좀 집중하고 또는 이런 수학이나 과학의 원리가 어떻게 또 실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과 과학 교육과 과정 좀 개선은 필요하다고 그러긴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걸 대학 입시하고 관련을 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제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사실 우리 이 수학과 과학 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이 교육 과정의 문제는 이 입시를 떠나서는 사실 생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좀 수능에 연계되고 또는 입시에 연계될 것인지를 갖다가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정부도 지금 여러 정책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통합 이제 과학의 실제 이제 문이과 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합과학은 이제 수능에 이제 들어가고 그것도 새로운 또 그 과학 탐구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과목이 만들어지는데 또 이 과목은 이제 수능에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또 이끌고 그리고 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냐는 고민이 있고요. 어쨌든 이 수능과 입시에 관계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담아서 사회적 합의를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에 저희 재단도 어떤 역할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사실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 교육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문제 풀어서 답내야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과학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사장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식, 이게 어떤 이 교육의 결과보다는 그 네. 이제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막히거나 실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학생의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이제 학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과학교육의 경우는 이제 탐구를 통해서, 탐구와 실험을 통해서 많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재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영재들이 정작 과학자로 이렇게 크는 데는 내로사에 많고 또 뭐 과학 영재들이 이과에 뭐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 영재를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학 경제들은 우리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미래다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네. 이제 어떤 지원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과학 영재들은 우리 재단에서도 이 영재 교육원이라든지 이제 과학고, 영재고, 과학중증고를 통해 가지고서 좀 이렇게 지금 교육을 이제 하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쭉 성장하면서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계속 맞춤형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의 어떤 재능을 계속 키워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들이 이제 석사나 박사 학위를 하고 연구자의 이제 길을 갈 때 그 연구자의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들이 특히 이제 이들 위해서 어떤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장이라든지 또 연구 환경들이, 연구의 몰입 환경들이 주어져 가지고 이들이 자신의 이제 꿈을 계속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국가가 어떤 국민적 합의하에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곧 나오리라고 보세요? 나와야 될 텐데요. 이들 창의적 인재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제 물을 주고 키워주면은 이들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저는 그때는 모죽처럼 언제 어디선가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전반적인 대중들이 과학과 가까워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과학 인재들이 융성이 되려면요. 과학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한나라 이제 이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은 결국 이를 이제 지원하는 이 국민들의 이제 이 과학기술의 이해 수준에 사실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이번에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큰 선풍을 끌었잖아요. 영화 말씀하시는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어떤 SF 이런 과학 공상 영화. 근데 우리는 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많이 소비를 하지만 실제 이 영화를 만들어낸 나라는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급 과학문화를 창출한 나라와 어떤 우리 소비국으로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가능성은 이제 보였지만 이런 부분의 어떤 우리 간극을 좁혀서 좀 우리의 지금 과학문화적인 수준을 정말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을 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조금 그 영화 흥행하는 거 보시면서 뿌듯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어려운 이론인데 과학도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이론인데 그렇죠. 대중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공감했단 말이죠. 분명히 과학문화가 한국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것은 좀 잠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재단에서도 이제 이 스태프와 함께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이 직원들이 상대론을 얘기하고 중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뿌듯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장의재단 이사장직이 임기가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내고 떠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과학 문화를 정말 이렇게 좀 높은 수준으로 창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과학창의재단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진흥기관들, 미국의 이제 과학진흥회라든지 영국의 이제 왕립 어떤 과학기술진흥협회라든지 이런 것과 좀 어깨를 좀 겨룰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이 지나면은 저희 재단이 50년이 됩니다. 50년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앞으로 좀 더 세계 속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림은 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다원화됨에 따라서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 소양이 되고 더불어서 수학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 사회의 연결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에 더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창의 세상이 구현되는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